역사를 알게 되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어떤 교육 정책의 어떤 발자취, 지금까지 변해와 있던 역사를 보면 앞으로의 어떤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조금은 미리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인베스트학원 원장 김창식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대 현 초등학생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네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까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핵심 사항만,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바라보시라라는 어떤 핵심 사항만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과연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요. 교육부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내용조차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요? 지금 현재 중학교 2022학년도 기준, 2022년 기준 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3이 되는 2024년 2월이면은 이제 최종 발표가 됩니다. 그쵸? 그 발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 지금 1학년이죠. 이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2027년이 되면 고3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 입시에 맞춘 그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전인 2024년 2월에 이 대학 입시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2028학년도에 지금 대학 입시 결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정책 추진하고 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보고 논의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개편에 대한 시안을 마련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2024년 2월 달에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은 그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학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죠.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기 전에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겠다. 크게 손볼 것이 없다. 뭐 손보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과연 큰 폭으로 바뀔까요?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뭐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주 큰 폭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대학 입시가 큰 폭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은 정말 크게 아주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대학 입시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조금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바꿀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쵸? 2028학년도 지금 이 바뀐 정책에서 첫 번째로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밑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현초 6학년입니다. 2022년 기준에서 그 친구들, 그 다음에 4년 예고제니까 현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아마 2024년 2월에 발표되는 그 대입 정책 그대로 적용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엠베스트 학원 재원생들 중에 초4까지는 2024년 2월에 발표되는 대입 개편안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대입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큰 폭으로 바뀔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교육부에서 각종 어떤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지만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알게 되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어떤 교육 정책의 어떤 발자취, 지금까지 변해와 있던 역사를 보면 앞으로의 어떤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조금은 미리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또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탄생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엠베스트 학원 재원생 학부모님들 중에서 어떤 교육학이라든지 어떤 교육 쪽에 관심이 있던 아니면 전공하시는 분들은 개정 교육과정 상당히 익숙해질 텐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지금 교육과정 이전에 발표된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거든요. 자, 2015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해는 그 3년 뒤입니다. 3년 뒤인 2018년이죠. 그죠? 그럼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이 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첫 번째 학년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3년이 돼서 2018, 2009, 2019, 2020년에 고3이 돼서 2021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대입이, 그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크게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었으니까, 그게 맞춘 대입의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2021학년 대입을 치러야겠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어떤 대입 개편안이 2014년 예고제니까 2021학년도 대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4년 예고제니까 2017년 2월에 발표됐었어야 했죠? 발표됐었죠. 그죠? 그게 2017년 2월에 대입 개편안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 대입 개편안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통합형 수능이에요. 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수능도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즉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수능 반영되는 과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많은 논란이 야기됐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2017년 대입 개편안 과연 어떤 일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자, 2017년에 어떤 해입니까? 2016년에 그전 정부 절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고 사실상 지지율이 장난 아니에요. 80% 이상 지지율이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입 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서 사실 지지율이 조금 주춤했던 꺾였던 어떤 그런 영향을 또 이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결정할 수가 없었죠.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때 국가교육회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을 이제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뭐 난리 치면서 이제 1년 뒤에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2018년 2월에 이 대입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하는 당시에도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2018년 2월에 발표되면 2018년에 중3이 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그렇죠? 그럼 2018년 중3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뭐예요? 이 정책의 바뀐 대입 정책의 첫 번째 적용받는 학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18년에 고1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는 옛날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이상한 학년이 됐었죠. 근데 이 학년이 정말 운이 좋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2018년, 그러니까 2019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가 이제 이 첫 번째 교육과정 바뀐 첫 번째 대입정책 적용받는 학년이 돼서 얘네들이 언제? 그쵸. 이번에 작년이죠. 그죠?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2022학년 대입은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죠? 수능이 바뀐 거죠. 통합형 수능에서 이 친구들이 첫 번째로 적용받는 해였고, 그렇게 해서 수능을 치렀고, 대입을 치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완전 망했죠. 특히 어떤 친구들,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게 2022학년도 특히 정시 모집이죠. 통합형 수능의 어떤 인문과 학생들이 사실상 망하게 됐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기사를 검색해 주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거죠. 서울대 합격생입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 인문사회 관련된 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44%가 이과 학생이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자, 이 말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원래는 문과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44%의 자리가 이과 학생들로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런 거죠. 내가 수능 성적을 딱 보니까, 야,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한다면은 성대나 한양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야, 이거를 인문사회계 쪽으로 딱 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과 아이들 중에 수능 잘 본 아이들이 서울대를, 그러니까 공대, 한양대 공대, 성대 공대 갈 수 있지만 문과 쪽으로 딱 한번 시선을 돌리니까 어때요? 서울대 인문사회 관련된 과를 갈 수가, 인문계열 쪽의 대학을 갈 수 있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수학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문과 통합교육과정 이전에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옛날 대학 입시는 수능을 보게 되면 문과, 이과 따로 선택, 마찬가지 또 지금도 통합형 수능이라고 하지만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문과 학생들이 학력과 통계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전 과거의 어떤 대학 입시는요, 정책은, 수능 정책은요, 미적분 선택하면 이과 아이들이니까 이과 아이들끼리 이제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끼리 석차 등급을 매겼다는 거예요. 확률화 통계 선택한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이니까 확률화 통계 선택한 아이들끼리 석차 등급을 매겼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수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과 아이들 중에 미적을 선택해가지고 석차 등급이 불리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문과 수학이죠. 확률화 통계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과 아이들과 수학이 어떤 실력이 좋으니까 확률화 통계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버리니까 어때요? 그들이 성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선택했던 과목에 따라 석차 등급을 따로 매겼어요. 근데 문이과 통합형이 돼서 통합형 수능을 치르는 건 뭐예요? 선택 과목을 따로 선택을 합니다. 수능을 응시하는 거. 미적 선택하는 아이들 이과 아이들일 거잖아요. 확률화 통계 선택하는 아이들 문과 아이들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석차 등급을 매겼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문과 아이들끼리 석차 등급을 매겼다면 이제는 이과 아이들 같이 석차 등급을 매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문과 학생들 수학 잘 못하잖아요. 결국은 밀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학 영역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 4% 안에 드러나 있을 학생들 중에서 93.8%가 뭐예요? 이과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즉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예시 들었던 거, 성대나 한양대 공대 갈 수 있는 아이가 문과 쪽으로 탁 틀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서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통합형 수능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올해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과들이 더 유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수능의 문제입니다. 수능의 문제입니다. 자, 그게 다시 한 번 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형 교육과정을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도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됐었고, 결국은 언제 2017년에 2017년 어떻게 보면 2월달에 발표됐지만 결국은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로 그 밑에 학년들이 이 통합형 수능 바뀐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에서 이 수능을 적용받는 첫 번째 해가 됐고, 결국은 문과 학생들, 인문계열 학생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됐어요. 자, 그러면 2022년이니까 3년 뒤인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 즉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첫 해에 이 고교학점제로 대표적인 이 2020 개정 교육과정이 첫 번째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 2월에 이제 대입 그 정책 개편안이 발표되겠죠. 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첫 번째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2024년 2월에 4년 예고제니까요. 2024년 2월에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입 개편안 아직까지 윤곽을 알 수가 없죠. 뭐 미래학을 평가한다든지. 왜냐하면 내신 평가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입 개편 제도 완전히 개편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 장관은 크게 바뀌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교육 정책에서 대입 정책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어차피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존치가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에서는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석차 등급이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 석차 등급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석차 등급이 있음을 해서 일반고가 내신에서 유리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석차 등급이 있어가지고 저 내신에 불리했었는데 석차 등급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내신의 불리함이 이들 학교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석차 등급이 유리했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과들과 경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경쟁이 유리한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누가? 외국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시 전형이죠. 내신 성적으로 간다는 게 수시 전형이니까 수시 모집에서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고지에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어차피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수능 위주 선발 비중이 40%입니다. 그럼 이 기조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수능이 크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자, 결국 그러면 주요 상위권 대학은 수능 비중이 40% 증가했어. 그쵸?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자사고잖아요. 대표적인 학교가. 그쵸? 자사고가 정말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공부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 아직 여전히 40% 이상을 수능으로 선발하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내신 평가 방식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2학년, 3학년. 물론 1학년 과목에서 석차 등급이 유지됩니다. 이것도 물론 흔들리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얼마 전에 말씀했죠. 발표한 건 아니죠. 교육부 장관 생각을 인터뷰에서 언론 기자랑 인터뷰에서 말했죠. 1학년 성적도 석차 등급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적이 모든 절대평가가 됩니다. 절대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내신의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신 석차 등급,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대표적인 전형이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은 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마 대세가 될 것 같고 결국은 두 가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변화는 없지만 미세 조정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 미세 조정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궁금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2024년 2월에 발표될 거라는 거죠.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엠베스트 학원 재원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공부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부학교에 이 고교 학점제에 맞춘 대학 입시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바뀌지만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변화는 크게 큰 폭으로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